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럴 때 작은 손난로가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작은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날까지 빅머니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빅머니 힘차게 시작할까요?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자, 헤드라인의 오늘 첫 번째로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 4월까지만 해도 4%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낮춰 잡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은 아닙니다. 내일부터 전기 요금이 5.4% 인상이 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이 6% 이상 오르게 돼서 산업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요즘에 목이 약간 칼칼하고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지만 좀 답답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모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빅머니 두 남자 이계찬 기자 이한경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새 이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게요. 저한테까지 옮기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추워진 날씨 탓도 저쪽 얘기하시죠. 있지만 네, 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두 분들은 뭐 피해 같은 거 좀 느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네.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서 캐나다에 오신 분은 한국 오면 야, 공기 너무 좀 탁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봄에요. 저희 제 후배가 있는데 여자 후배가 있는데 10년 동안 중국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북경도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괜찮다는 상해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이번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고. 네, 숨을 쉴 수 있다 그러고 너무 맑다 그러는 거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TV에서 매일 중국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사실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 딸이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북경에서 일을 하는 잡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저 뉴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이따가 네. 미세먼지에 그 방어할 수 있는 역할 1아이템 소개할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사물을 해드려야 되겠나 모르겠네.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사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피해를 좀 실감을 제가 하세요? 좀 폐가 좀 약한 편이어서 저 담배도 그래서 안 피는데요. 네. 봄에 황사를 많이 시달리는데 요즘에도 한 번씩 이렇게 먼지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코가 괴롭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튼 뭐든 걱정이에요. 이 먹거리에 이제 미세먼지까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봄철에만 팔리던 황사 마스크부터 공기청정기, 손 세정제까지 미세먼지 관련 아이템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예보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오늘 빅머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포, 미세먼지와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아니 그 보이지 않는 먼지라고 했는데 네. 보이네요. 아까 보셨어요? 그 화면에 공기가 뿌연 게 검한 게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참 고른 센스 죽이네요. 먼지가 돼요. 네. 그 노래가 먼지가 윤도현 씨 노래하죠? 네. 돼요. 정말 아까 네. 그런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히든 차트를 준비한 것이 이런 몸속의 미세먼지나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디톡스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히든 차트 1위부터 3위까지 공개를 해보죠.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1위가 삼겹살, 2위가 마늘, 3위가 미역입니다. 아니 미역이 출산 후에 산모들에게만 좋을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고요? 미역은 뭐 당연하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미역을 쓸 일이 없었지만 네. 끼도 빠져요. 그럼요. 미역이 근데 사실 좋은 게 알긴산이라고 아셔야 돼요. 알긴 아십니까? 알긴산이라고. 네. 미역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네. 미역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알긴산 때문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온갖 나쁜 중금속을 딱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정화해주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맛있겠네요. 지금 아까 새콤달콤하게 지금 미역 무침한 거 먹으면 왜 독소가 쫙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뭐 먹어야겠네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국에서는 아이 낳고 미역국을 그렇게 먹어서 네. 산후조리원에서는 거의 매끼 미역국이 나오는데 네. 땀 빼고 먹으면 맛있는 음식인 건지 찜질방에서도 맞아요. 베스트 음식이라고 하네요. 미역국 시원하게 해서 마셔도 좀 좋잖아요. 맞아요. 자, 많이 드셔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데 2위는 마늘이에요. 사실 마늘은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어떤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찌개에 들어가죠, 국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면 외국 사람들은 처음에 초창기 이민 세대에 보면 얘기 많이 나잖아요. 마늘 냄새 난다니까 피하고 일본 사람들 피해 뭐 그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여러 연구 기관에서 마늘의 어떤 항염제 같은 네. 그런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라고 그래갖고 세계 한 40여 개의 모두 뭐 좋다는 걸 다 조사했는데 완벽하다는 거라. 그래서 얼마 전인가에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완벽한 식품, 먹어야만 하는 건강식품에 마늘 뽑혔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늘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별도로 팔진 않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실제로 마늘 직접 뭐 생마늘 먹기가 냄새가 나서 싫어하잖아요. 맵고 그러니까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마늘이 좋다 그러니까요. 제 말 들었고 바로 외국에 계신 분들 유튜브 보시면 가보세요. 그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마트에 가면 그리고 약국에 가면 마늘 있죠. 마늘이 갈릭이잖아요. 갈릭을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좋긴 좋다는 걸 미국 사람, 유럽 사람도 다 아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음식으로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네. 우리가 마치 비타민 제 먹는 것 맞습니다. 같이 딱 그거죠. 네. 외국인들이 그러는군요. 아니 마늘 하면 우리 네. 또 대명사 마눌님의 대명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 흑마늘 중독이라고 했는데 그 마늘과 마늘은 좀 다르긴 다르죠. 하지만 아. 어쨌든 제가 마늘에 대해서 조사를 네. 했는데요. 마늘이 역시 또 몸에 좋은 게 중금속을 해소해주는 중금속 중독을 좀 디톡스해주는 역할이 그럼 있다고 아까 해요. 그 미역국에 마늘을 좀 넣으면 되겠네. 아, 그렇죠. 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그 수은이 참 그 몸에 들어오면 안 빠지는 네, 그 그렇죠.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마늘을 먹으면 수은 중독이 조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마늘 섭취량은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른 같은 경우는 한 2쪽에서 3쪽 정도 먹으면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쪽 정도 먹어도 되다고 했나요? 4분의 1쪽 정도. 네. 그런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마늘을 드시면 위장을 굉장히 자극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마늘보다는 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마늘 구워 먹으면 감자 먹는 것 같이 너무 그렇죠, 맛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네. 아까 마늘 사진만 봐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대망의 일이 이 삼겹살 그림 어떤 거 준비하셨을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 네. 삼겹살이 이 독소를 뺀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목에 좀 기름때 뺀다, 목에 먼지때 뺀다고 그 바로 호흡기에 쌓인 노폐물 제거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아유, 싱싱하네. 삼겹살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삼겹살. 아유. 오, 네. 저 꼬르륵 소리가 지금 마이크 안 잡혔죠?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심지어 혈관에 있는 그 지방까지 쫙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하니까 삼겹살 하면 좀 기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음식이네요. 실제로 이제 매번 봄이 되면 겨울이 한 2, 3월부터 황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동네 이렇게 가면은요, 오늘은 뭐 삼겹살 먹느라 황사 시즌에 갖고 보쳐 놓잖아요. 3월 3일이 아마 삼겹살 맞아, 데이일 맞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보면, 그럴 때마다, 예전부터 탄광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삼겹살 집이 정말 장사 잘 됐다고 해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보면 딱 재미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돼지고기 기름진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많은데도 건강한 게 차를 계속 마신다 그러면서 기름기를 또 뺀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 뭐가 좋으니까 뭐에 뭐에 또 하니까 안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있죠. 삼겹살을 먹으면 차 드시고 그 아모레퍼시픽 분명히 좋은 주식이라니까요. 아,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먹고. 그러니까요. 그냥 중국 사람들은 먼지를 일단 기름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그 기름기를 또 차로 없애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네, 오늘 그 삼겹살 얘기까지 나오니까 괜히 배도 고파지고 또 미세먼지 얘기까지 하니까 목이 칼칼해지는데 오늘 이 디톡스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단어가 쭉 보면 호흡기 질환과 역시 중국 그리고 치명적이다라는 감성이 보이고요. 노인들에게 취약하대요. 그래서 상품으로는 황사 마스크 그리고 한경위 공기청정기에서 인물이 올라와 있고 조직으로는 기상청 공기청정기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그 정체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 정체가 뭐니? 도대체.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미세먼지니까 벌써 아주 작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10 마이크로미터 기준인데 10 마이크로미터니까 모르시죠? 감이 안 오잖아요. 모르시죠? 물론 머리카락이 다스리지만요. 기본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입니다. 아, 안 그러니까 보이네요. 눈에 안 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먼지죠. 그러니까 잘 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 틈에서도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물을 닫아놔도 그게 그래도 들어온다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폐 속에도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스크, 웬만한 마스크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호흡기 질환을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 병원에 넘쳐난다고 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네. 경고가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막 먼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스모그가 날아오는데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이 오염 물질이 딱 결합하면서 아주 이게 굉장히 이제 끈적끈적하면서 못된 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배출된 오염물하고 복합적인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중국 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 연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먼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여기 심지어 먼지조차도 중국산이 무려 30-40%나 차지한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먼지도 중국산이에요. 아까 그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탓할 때도 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별로 우리 중국도 고도 산업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나라 같고요. 근데 문제가 건강하신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랑요. 영유아라 그래서 애들 있잖아요. 네. 5세 이런 친구들은 취약한 거예요. 애들은 조금만 아프면 폐렴돼서 고열 나잖아요. 애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아직 40 간 넘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창문을 자꾸 닫고 그래서 해결되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구청이라든가요 보건당국에서 미세먼지 농대를 딱 해놓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네도 해놨는데 딱 공원 앞에만 해놔갖고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동네 그 공기가 좋다는 거니까 그보다 이제 서울 각지에서 아마 법적으로도 아마 유치원에서도 아마 의무적으로 될 겁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농도 이제 체크하는 기계가.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실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발생하는 또 먼지가 있는데요. 뭐 미세먼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요리할 때 네. 그 여기서 나오는 연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그게 나와요. 발암물질 막 네, 유발하고 그렇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요리사분들이 네. 담배를 피신 흡연자보다도 오히려 후두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댁에서 별로 요리 안 하신다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가 봐요. 아니 저 없을 때는 요리 하신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정정 보도 해달라고. 정정보도 또 할 거 우리 있어요. 김장 그때 안 한다고 김장 했더니 날. 이제 혼났어요. 우리 사 먹는다 했더니 언제 사 먹었냐. 우리 다 장모님 보내주고 계시다. 왜 나는 근데 못 받지 했더니 저 없을 때만 드셔가지고 제가 못 먹어서. 드셔가지고. 네, 좀 김치 어쨌든. 이제 그 집에서 많이 드세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라면 끓이실 때도 꼭 팬 돌리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끓이셔야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일부 중국산 이 원산지가 확실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이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은 그 미세먼지 피해가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심할까요? 사실 이게 보면요 중국 사람들 얘기하면은 단위가 벌써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 얘기 갑자기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2,800만 대 올해 팔리거든요. 중국은 한 달에 3,000만 대 이상 팔려요. 그러니까 규모가 완전히 규모가 달라요. 다른 그렇죠. 건데 스모그 미세먼지 공해에 따라 걱정하는 분들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중국 인구 한 15명, 15억 명, 16억 명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8억 명이 스모그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2명 중에 한 명이 예. 스모그에.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어떤 허용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제안전기구의 수치보다 권장 농도 대비 40배예요. 40배니까 엄청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네요, 안 진짜. 보여. 운전도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게요. 중국은 기본이 없다니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요 휴교하고요 외부 활동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중국에서도 예전에 미국이라든가 막 배우자로 하다가 제일 먼저 산업화해서 공해에 찌들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네. 영국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당시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삼중 전해라고 중국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말에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딱 어려운 얘기 많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가장 쉽게 한 것은 어떤 형태로 됐건 간에 삶의 질을 올리자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게 하고요. 그렇게 산업의 설비도 이제 공해 방지 시설을 적극 더 법령화하자는 것이 이번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제 좀 문제의 인식을 좀 한다라는 걸로 알 그렇습니다. 수가 근데 있겠네요. 뭐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도 이 미세먼지 그 삶의 질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공포가 크니까 환경부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 게 얼마 전에도 예보를 했는데 네. 문제 없다 했는데 미세먼지 막 그날 틀렸어요. 네, 틀렸죠. 그때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날 굉장히 스모그 심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맞겠냐 하는데 환경부는 한 80% 이상 적중이 된다고 하는데 그 20%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제가 SNS를 통해서 하나 그런 스토리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면 화면 자체가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아요. 공기를 좀 클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맑은 공기를 누르니까 이제 위닉스라는 주식이 보이는 네. 거거든요. 위닉스라는 걸 딱 보시면요. 내용에 또 그 회사가 어떻다 얘기한 거가 뭐 현금 창출력이다, 기업 건전성까지 쭉 나오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실 수 있어 보이고요. 제가 오늘 또 증권 경제 방송이니까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네. 소개해 드릴게요. 예, 딱 보시면은요. 그 위닉스의 장기적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항상 보면 연초에 되면 주가지 급등락을 반복했던 것을 화면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07년에도 네. 했고요. 2008년, 9년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런 건데요. 보시면요. 2012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핫했어요, 완전 핫했는데 올해. 그 네. 보면 예전에는 완전 테마성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제습기가 완전히 대박 났고요. 요새 보면 에어워셔들을 쓰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아마 홈쇼핑에서 보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정말 매출도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습기까지 해서 에어워셔까지 네네. 이렇게 네. 쫙 인기가 대박이 이어질까 하면서 위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나타냈죠. 또 같이 뜨는 테마주들이 또 여럿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닉스 예전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흐름만 보기 전에 똑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예전에 몇 개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크린앤사이언스, 휴비츠, 네. 50, 웰트론 이런 것들 딱 쳐보시면 많을 텐데 이게 아이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딱 테마성이네요. 그렇잖아요. 계절성이네요.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네.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거 아니라 테마성을 매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조금 앞서 위닉스 같이 뭔가 새로운 돌파로 말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저희 투자가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왔다 하는 거 머리 아파서 주식 투자 손실만 나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를 좀 경제적으로 좀 연관을 시켜보면 잘 팔리는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 미세먼지 공포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게 바로 10월 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옥션이 갑자기 판매가 늘어난 상품들을 딱 집계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여기 바로 미세먼지 수혜주가 있었구나. 1위가 뭐였냐면 핸드워시. 손 손세정제가 배톨 이런 거. 무려 98%나 매출이 늘었고요. 네. 공기청정기도 55%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3위 가글용품. 입안이 좀 뭔가 찝찝하니까 가글 하셔야 되죠. 네. 그다음에 마스크, 물티슈 이런 종품들이 팔렸고 또 기타 등등으로 또 세차용품으로 차가 더러워지니까 세차용품이라든지 와이퍼 같은 제품도 많이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4위가 바로 이거였죠. 마스크. 언제 또 구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쓰니까 좀 답답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예쁘게 입다 보니까 모니형 안 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골라본 것도 또 패션 나름 생각 안 네, 하고 땡땡이 무늬가 있네요. 무늬로.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공기 나쁜 거 보고 괜히 목이 칼칼했거든요. 근데 또 쓰면 답답하고 또 여자들은 또 화장도 또 지워진다고 싫어하는데 이거를 좀 더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근데 아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필수품이라고 하네요. 자,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화장도 묻고 불편하시잖아요. 또 네. 쓰고 다니면 무슨 마스크맨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딱 우리 이혜림 양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게 걸고 있는 요거. 그러니까 아까 이거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이게 목걸이가 아니에요. MP3. MP3? 안 잘생겼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휴대용 공기청정기입니다. 휴대용이요? 네. 동국제약에서 나온 에어테이머라는 제품인데요. 정말 네. 신기하다. 이게 MP3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네네. 이목을 걸고 전원을 켜고 있으면요. 이 주변 1m 공기가 정화가 돼요. 근데 1m? 네. 집에 공기청정기 있고 사무실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먼지 많은 건 길거리에 이렇게 황사가 네. 내리는데 이거를 걸고만 있으면 마스크 필 필요 없이 이 주변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네네. 한번 대보아도 될까요? 네. 향이 막 나는 건 아닌데 약간 뭐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라고 하나? 그 솔솔솔솔 바람이 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걸로 이렇게 근데 정화가 효과가 돼요.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안 그래도 코가 좀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코가 약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1m 전방에 있으면 이게 다 허가 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국으로 따님한테 보내드려야 될 1m 것 여기까지는 안 같아요. 가고 해림양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근데 깨끗거립니다, 제가 지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제가 보고 놀란 점이 왜 네. 예전에 우리 그 미래 관련한 만화 같은 거 봤을 때 네. 다 하나씩 산소, 공기 이런 거 다 마스크 맞아요, 쓰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정말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는 뭐 공기청정기 각자 하나씩 메고 다니면 네. 전 데이트할 때는 그냥 가까이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남자들의 이제 여성들을 유혹할 아이템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한 좀 빼시고 네. 네, 저한테 선물로. 네, 선물로 제가 선물로. 저는 뭐 이제 목이 좀 아프다 보니까. 네, 이제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환기를 또 시킬 수도 없고 또 창문을 연다고 하면 또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아까 위닉스 매출 보셨죠? 그럴 네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보면 이 규모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기청정기 시장이요. 1조 8천에서 2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전년도 대비 올해 벌써 한 200%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약간 아직까지 1인당 국민석이 떨어지지만요. 중국은 발달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점유율이 더 급속하게 늘어나면서요. 올해도 한 85% 늘어났고요. 그 규모가 50억 위안 정도 되니까요. 뭐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중국에 팔로만 확보하면 네. 어떤 매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글로벌 공기청정기 시장, 전 세계 이 시장 자체가요. 지난해 2조 4천억에서 2060년에 2조 8천억? 그러니까 매년 8에서 15%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반짝 관심들이 큰데 네네. 해외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해외에서는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1995년인가 그랬을 때인데요. 클린 에어 액트라는 게 있었어요. 클린 에어 액트가 말 그대로 맑은 공기 법령이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해갖고 캘리포니아 지역부터 먼저 한 건데, 사실 그게 우리 산업계선 자동차의 연비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 에미션 팔러시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있죠. 그 배출하는 가스를 완전히 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전 단계 하이브리드가 가는 거고요. 요즘 보면 이제 그 전기차 완전 그 EV라 그러잖아요. 일렉트릭 비이클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추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법령으로 많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추우면 좀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하면 집에서도 차 타고 이런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동 걸어놓고 한참 있다 나오거나 이런 분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대부분 1분 이하를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고요. 아이들링이라 그러는데 자동차를 켜놓고 계속 있으면 무조건 딱지 뛰어요. 그래서 날씨가 뭐 영하 3도 이하면 2분까지 틀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엄격하게 규제돼 있어서 보통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졌죠. 네. 사실 뭐 워낙에 이렇게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 사람이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특히 탄소 이게 좀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아까 난 사탄 같은 탄소. 네.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좀 규제하자고 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해요. 나라별로나 산업별로 네. 할당을 해서 이걸 넘어가지 않게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이거보다 덜 배출한 사람은 내가 여유분이 생기니까 이걸 남한테 파는 이런 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여기 탄소 배출권 거래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200조 원 규모로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 기업이 있어서 네. 후성이나 남해화학 같은 업체들이 이걸 인증을 받아서 실제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탄소 예. 할당 배출권 이거 핫했던 뉴스 생각나요? 요즘도 있어요. 왜냐면 네. 그래갖고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어떤 남미라든가 어떤 동남아시아에 심으면 그거를 자기가 권리를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하잖아요. 그 권리를 갖다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거래하듯이 그럼 탄소 배출권 자체를 거래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칼칼한 목을 좀 시원하게 뚫릴 수 있는 딱 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하니까 약간 진짜 코가 뚫리는 것 같고 상쾌해요. 이게 숲속의 음이온
들이마신다 그러는데 네네. 근데 이게 조그만 게 생긴 게 디자인은 그렇게 예쁘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디자인만 좀 이뻐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패션 소품처럼 거고 가기 좋을 텐데. 근데 이거 그게 좀 그것도 아쉬워요. 가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이 10만 원대 정도 아, 하지 않나? 10만 원대. 그렇군요. 네, 자, 두 분의 딱한 종목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학영 위원 공개해 주세요. 예,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KC 그린 홀딩스라는 회사가 지금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데요. 이게 집진 설비 우리나라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진 설비하면 약간 또 어렵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먼지가 많아갖고요. 미세먼지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전 보면 우리 서울에서 당리발전소 있잖아요. 여의도 건너편에 보면 네. 연기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원천적으로 잡는 거예요. 모든 공장의 매연을 잡아갖고 연기해서 각종 미세먼지를 잡는 것을 한국말로 집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집진 설비에 우리나라 70에서 80%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66년인가 67년에 이 회사가 창업한 이래 당진 화력발전소부터 해서 제가 이게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집진 설비 이런 환경 분야에 완전히 한우만 파는 회사고요. 이미 우리나라 70, 80%가 갖고 있고요. 해외 비중 수출을 많이 해갖고요. 네. 50% 이상이 수출을 하는 바로 기업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올해 3월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왜냐하면 작년에 경쟁사가 하나 생겨갖고 원가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고 제가 오기 전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이 조정 보였으니까 이제 4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좀 네. 사셔도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KC 그린 홀딩스라는 회사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종목 이름에 아예 그린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광총매. 네, 광총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광총매. 네, 이게 뭐냐면요. 빛만 받으면 네. 얘가 알아서 먼지, 세균, 유해물질 그리고 온갖 그 환경공해 관련된 거 다 없애줍니다. 새집 증후군 있다. 그런 데다가 광총매 바르면요. 네. 싹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 발라두면 네. 보면 고층 빌딩이 누가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라 좀 깨끗해 보이고 반대로 우리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이 오래되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거의 다 광총매 이걸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굉장히 건물이 깨끗한 게 이 광총매 바르는 걸 거의 유해물질은 의무화했다고요.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해물질 자체를 없애주는. 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그 광총의 원료가 뭐냐면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모화학이에요. 이 코스모화학이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장 100% 다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망할 종목으로 사실 봅니다. 제가 또 증권 쪽에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코스모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오래되신 분들 아마 그 듣보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은 좀 격하지만요. 코스모학이 예전에 통일그룹 계열의 한국 티타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티타늄이 이제 인수가 돼갖고 딴 사람한테 네. 인수가 돼갖고 그게 코스모학이라고 바뀌어갖고 야 저기 아주 오래된 회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GS그룹의 계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의 재벌 계열사니까 이게 뭐 재무적으로도 예전 멀쩡할 거 자회사예요? 이렇게 계열사로 편입돼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보면 최근에 보면 몇 년 전에 이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에 3차전이었는데 계열사 봉지로 편입되고 액면가 넘었는데요. 10,000원 얼마 갔다가 요즘 네. 보면 2차 전지 재료도 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요즘 보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7,000, 네. 8,000원 그 정도 수준이네 지금요. 아니 근데 네. 이학영 위원께서 지금 본인 종목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규찬 기자 한 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코스닥을 네. 잘 모르신 분이 많으니까 오늘 두 주식 모두 모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사실 코스모라는 이름에다 GS를 하나 좀 붙여주면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인데 뭐 좀 아쉬워요. 제안하는 거 할 수도 있겠네요. 아, GS 계열사가 저는 이 정도 주가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뭐가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종목에 한 표를 주시겠어요? KC 그린홀딩스가 이학용 위원이고요. 코스모화학이 이규찬 기자입니다. 이 두 종목에 오늘의 빅인 어떤 것 선정해 주실 수 있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푸짐한 상품 드릴게요.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칼칼한 목 좀 풀리신 것 같으세요? 아 저도 그거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근데 저희 딸이 보면 딱 달라 그럴 텐데 이해림 앵커 듣고 왔으니까 약간 머리 아프네요. 네, 제가 찜했어요. 네. 오늘은 삼겹살 먹고 녹차 한 잔씩 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피디님, 오늘의 점심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자, 내일은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발명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학용 의원, 이규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